자, 이번 영상은 시퀀스, 이것이 궁금하다. 시퀀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접점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를 앞으로 알아가려면 일단 접점이라는 이 개념부터 조금 챙겨야 됩니다. 자,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열고 닫아 회로 상태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기구의 요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는 회로를 연결해주고 끊어줄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서 동작을 하는지에 따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 접점과 B 접점. 자,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고 조작을 하면 닫히는 접점. 즉, 좀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을 하기 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조작 전에는 열려 있고, 즉 회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조작을 하고 나면 닫힌다. 즉 회로가 연결이 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A 접점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접점은 A 접점의 반대,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고, 다르게 말하면 조작을 하기 전에는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조작을 하면 열리는 접점, 즉 조작을 하게 되면 회로에서 끊어지게 동작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B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유접점이든 나중에 무접점이든 PLC든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A 접점과 B 접점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이제 접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한 번씩 이제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A 접점의 다른 명칭 NO 접점이라는 게 있고 B 접점의 다른 명칭 NC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나타내면 NO는 normal off, 즉 일반적으로 열려있다. NC는 normal close, 일반적으로 닫혀있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NO, NC에 대한 언급이 크게 없었지만 혹시나 우리가 대비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보면 NO가 A인지 B인지 NC가 A인지 B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옷을 사러 가는 장소 중에 한 군데를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옷을 사러 가는 장소 중에 백화점이 있죠. 근데 여러 백화점 중에 저는 NC 백화점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C 백화점 보면 비읍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NC 하면 무슨 접점? B 접점.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 접점이라고 있는데 얘는 AB 변환 접점이라고 해서 실제 A 접점과 B 접점이 한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C 접점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제가 한번은 언급을 할 건데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A 접점과 B 접점이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접점을 이용하여 일련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회로를 유접점 시퀀스, 즉 다르게 말하면 접점이 있는 혹은 눈에 보이는 시퀀스라고 해서 유접점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릴레이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요 두 개의 말은 같은 거라는 거 요거를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특히 산업기사,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는 유접점 시퀀스, 어떤 문제는 릴레이 시퀀스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걸 아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밑에에 대한 내용은 실제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합격을 위해서 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위한 참고 영역이라고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접점 기구입니다. 이 접점 기구라고 하는 것은 위에 했던 이런 접점을 가지고 있는 기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 기구에는 크게 세 가지 입력 기구, 출력 기구, 보조 기구가 있는데 입력 기구는 말 그대로 어떤 장치에 입력을 줄 수 있는 장치, 출력은 그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 혹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 보조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시퀀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접점, 그리고 무접점, 그리고 PLC.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실제 이 세 가지의 시퀀스들은 대부분 우리가 필기에서 배우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회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유접점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이제 전동기에 대한 회로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입력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전동기를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눌러줄 수 있는 기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기구의 대부분은 그냥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위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출력. 자, 출력은 말 그대로 이제 전동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MC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타이핑 다 쳐놨는데, 보시면 입력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기구는 MC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용어로만 좀 봐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동기를 뭐 기동 또는 운전을 할 때 항상 그런 역할을 행해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다? MC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대개는 MC와 전동기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세세하게는 기동의 역할을 하는지 운전의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MC가 역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입력 스위치를 눌러서 전동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MC가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스위치를 눌리면 전동기가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막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시간 t초 후에 동작을 한다. 혹은 다르게는 t초 동안만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즉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행동을 부여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게 있다? 보조기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구에는 보면 뭐 보조 릴레이, 말 그대로 보조용으로 쓸 수 있는 보조 릴레이, 그리고 시간 지연을 담당하는 타이머 릴레이 혹은 플리커 릴레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출력기구, 보조기구 얘를 묶어서 우리는 계전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통칭 계전기, 다르게 말하면 릴레이라고 불러요. 릴레이, 영문으로 릴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릴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위에 봤다시피 이 계전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 있던 접점의 모양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접점의 모양도 달라질 거고요. 당연히 그 역할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접점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혹은 그 접점 모양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세 번째 수동 스위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수동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서 앞서 말을 했지만 어떤 전동기에 입력을 주는 대표적인 장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접점 시퀀스를 해석할 때 이 수동 스위치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동 스위치는 일단 뭐 정의를 보면 회로, 개폐 또는 접속 변경 등의 작업 명령용 수동 입력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복귀형, 유지형, 검출 스위치. 근데 보통 유접점 시퀀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복귀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조작하고 있을 때만 조작 상태가 변하고 조작을 중지하면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더라. 얘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적 많이 가던 오락실, 오락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기 버튼 누르면 버튼이 쑥 들어갑니다. 근데 손을 떼면은 다시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으면 손 눌리면 쑥 들어가고, 손 놓으면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얘가 다시 톡 튀어나오게끔 되는 거. 혹은 자판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 버튼을 눌리면 쑥 들어가지만 손을 떼면 다시 튀어나오죠. 이런 버튼이 무슨 스위치다? 복귀형 스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접점을 볼 때 이런 기호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이런 기호가 뭘 의미한다? 이런 복귀형 스위치를 의미를 하더라. 특히 이 복귀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누를 수 있다는 의미로 써서 푸시 버튼 스위치, TBS 혹은 푸시 버튼, PB, 버튼 스위치,
BS라는 약호로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약호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시험 문제에 다 주어줍니다. 어떤 약호를 쓰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지형. 자, 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조작한 후 다시 조작할 때까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셀렉터 스위치, 혹은 달로 스위치, 그리고 나아가서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회로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실제 뭐 회로 이론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보셨던 스위치 기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우리 가정집에 방에 보면 벽면에 이런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한쪽 누르면 딸깍하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유지형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검출 스위치. 검출 스위치는 회로 외부에서 상태 변화를 검출, 혹은 내부에서 검출과 변환을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말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하더라, 혹은 검출을 하더라,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그나마 중요도 있게 챙기자면, 그렇죠,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요거밖에 없습니다. A 접점, B 접점.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크게 외울 것들은 아닙니다. 참고용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자계전기, 다르게 릴레이라고 부르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자, 전자력에 의하여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갖는 제어 기구들이더라. 자, 그래서 이 전자계전기는 간단하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접점을 갖는 기구입니다. 접점을 가지고 있는 기구. 자, 이 종류에는 우리가 앞에 살짝 봤지만 보면 제어용 보조 릴레이, 그리고 용량이 크고 출력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그 외에 타이머, 플리커, 그리고 THR 혹은 EOCR 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안내를 드리자면, 특히 동그라미 1번 제어용 보조 릴레이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참고로만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장치를 통칭 전자계전기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제어용 보조 릴레이를 그냥 단순히 릴레이라고도 부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전자계전기가 총칭이라고 했는데 이놈이 영문 표현 자체가 원래 릴레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릴레이는 뭘 의미한다? 제어용 보조 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용으로 사용하는 이 전자접촉기는 보통은 이제 MC라는 약호로서 많이 쓰고, 그 외에는 타이머, 플리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많이 명명을 합니다. 요거는 좀 오류네요. 플리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전자접촉기, 과전류 계전기, 그리고 타이머 릴레이, 보조 릴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의 좀 형태를 한번 이미지로나마 첨부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계전기들은 전기 기능사 혹은 기능장을 할 때, 전기 기능사와 기능장을 준비할 때 실기가 작업형이죠. 즉 실기 작업형을 하실 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전기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의 경우에는 이걸 다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나마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전자접촉기, 우리가 앞으로 MC라고 부르는, 혹은 다르게는 PR이라고도 부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는 우리가 보통 필기 때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챙겨가죠. 근데 이 시퀀스에서는 그냥 OCR을 쓰는 게 아니라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오버커런트 릴레이를 씁니다. 혹은 이거 외에 이거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열동 계전기라고 해서 THR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차차 계속 볼 거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타이머 릴레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타이머 계전기 혹은 그냥 타이머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타이머. 그래서 보통은 그냥 타이머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어떤 표시가 있고, 얘를 실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이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이 표식을 요까지 이동을 시켜 놓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11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때 이 타이머는
10초의 설정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선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전동기가 10초 뒤에 정지하게끔 혹은 10초 뒤에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하나만 더 하면 이 빨간색 발을 예를 들어 여기까지 회전시켰다. 여기 보면 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 이 타이머는 설정 시간 몇 초를 갖는다? 40초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보조 릴레이. 얘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릴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자, 지금 보면 제가 크게 대표적인 4가지의 계전기만 실제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전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계전기들은 형태는 다 다르지만 내부에 구조상에 있어서 큰 틀과 그다음에 동작상은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부 구조상 큰 틀이에요. 즉 메인 틀. 물론 세세하게는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로는 비슷하더라. 그러면 이런 계전기들의 동작상 혹은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표를 넣어놨죠. 동작 원리. 자, 일단 모든 계전기는 내부에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솔레노이드 부분, 한 부분은 접점 부분.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는 이 솔레노이드 부분을 전원부라고도 부릅니다. 전원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그냥 접점부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계전기는 내부 구조가 전원부와 접점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작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요 그림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무여자 상태 그리고 여자 상태가 있습니다. 자, 무여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내부 구조에서 보이는 이 솔레노이드가 온이 안 된 것. 여자라고 하는 것은 솔레노이드가 온이 된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필기 때 특히 전기 기기 파트에서 여자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된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전자석이 온이 된다. 이런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유접점에서 항상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걸 좀 기억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레노이드가 켜진 것을 여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계전기에 전기가 흘러 들어간 상태를 여자 되었다고 한다. 그럼 거꾸로 여자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흔히 무여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흔히는 소자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초기 상태, 즉 무여자 상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솔레노이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얘는 전자석으로는 지금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 접점과 B 접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열려 있고, 그렇죠, 조작이 되면 닫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여기 A 접점에 선을 딱 연결을 합니다. 자, 선을 연결했을 때 보면 위에 서로 접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다?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 근데 오른쪽에 B 접점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 다르게 말하면 그림에 있어서 회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는 철편이라고 부릅니다. 철편. 자,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에 잘 붙는다는 거, 요것만 하나 조금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솔레노이드에 전선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안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을 만들게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솔레노이드가 온이 되더라. 즉 전자석이 되더라. 이 상태를 우리 뭐라 부른다? 여자 상태라 부릅니다. 자, 전자석이 온 되면 이 앞에 있던 철편이 이런 식으로 탁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편에서 잘 보시면 이 까맣게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왼쪽 그림에 이렇게 점이 찍힌 부분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철편과 접점의 한 부분이 연결된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편이 이렇게 왼쪽으로 자석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 철편과 연결된 접점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달라붙게 되는 거고요.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자석을 ON 시킴으로 인해서, 다르게 말하면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A 접점은 닫히고, 즉 연결이 되고 B 접점은 연결이 안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전자석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끊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자석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끊어주게 되면 전자석이 오프가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전류를 흘려주지 않고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말로써 한번 적어 봤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계전기 내부에 코일이 여자를 합니다. 그러면 코일에 생긴 전자력, 다르게 말하면 자속이 되겠죠. 자속에 인해서 철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철편이 움직이면서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분리가 되더라. 그리고 코일이 소자, 다르게 말하면 무여자가 되면 A, B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하더라. 그래서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석이 ON이 되면 철편이 움직이면서 접점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전자석이 소자가 되면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전기는 이런 동작 원리를 갖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접점을 앞으로 표현할 때 이런 내부 구조에 있는 솔레노이드와 접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일일이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 좀 알아야겠죠. 자, 특히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에서 전선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다르게는 종종 어떤 계전기에 혹은 그 계전기에 전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장치로서 우리가 타이머를 쓴다. 타이머는 보통 우리가 T라고 쓰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T 혹은 네모에 T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 타이머의 솔레노이드 부분, 다르게 말하면 타이머의 전원 부분을 의미를 하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 솔레노이드를 다르게 전원이라고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솔레노이드의 자, 요거를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이 솔레노이드에 전기가 들어가면 이 접점이 움직이죠. 근데 전류의 공급이 끊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즉,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에 따라서, 혹은 솔레노이드가 ON되고 OFF되고에 따라서 이 접점이 움직이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솔레노이드는 이 접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뭐로 볼 수 있다? 전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전원이라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접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냥 한번 적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B 접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런 말 했었죠. 계전기마다 이러한 접점 기호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접점 기호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